디자인 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등록 시 특허청에다가 디자인에 관련된 서류를 내는 걸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출원 서류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첨부되는 도면, 사진 등은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윤별TV의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저는 지식재산권, 즉 산업재산권 분야 중에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다음에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에 관련된 절차 대행이라든지 심판, 소송, 컨설팅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쪽에 관련된 특히 이제 디자인권에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디자인권은 저작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이제 창작만 하면 보호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호법, 예전에는 의장법이라고 했죠.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되는 디자인권, 특허청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지만 권리가 발생하는 디자인권에 관련된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디자인권은 저작권은 창작만 하면 보호가 됩니다. 등록도 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창작도 여러 가지 창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디자인권은 좀 약간 권리가 좀 되게 셉니다. 심사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되면 아주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특허청에 신청, 출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일정한 심사를 받은 다음에 등록이 되면 이제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데 이제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되는 디자인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디자인 등록 받을 때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디자인은 말 그대로 제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이 꼭 특정이 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글자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물품은 아니지만 글자체 디자인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 쓰는 여러 가지 앱 표시라든지 이모티콘 같은 것들을 이제 화상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물품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화상 디자인 자체도 등록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걸 제외하면 항상 물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물품이라는 거는 핸드폰일 수도 있고요, 시계일 수도 있고, 안경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좀 입체적인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물, 이런 스티커, 이런 것들은 평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입체든 평면이든 이거를 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면 사진이나 도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받기 위해서 출원서에는 우선은 출원에 관련된 어떤 사람이 출원하는지 출원인, 그 다음에 저 같은 변리사를 위임했다면 이제 대리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물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표라든지 디자인 같은 경우에 물품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심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물품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로카르트 분류라는 게 있어서 32가지 분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1가지로만 이제 인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품류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품의 명칭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됩니다. 안경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출원서에 들어가는 신청서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겠습니까? 제품의 외관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이나 도면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으로 그린 도면이 보통 들어갔습니다. 입체의 경우에는 7개 방향에서 그려진 도면이 필요합니다. 이 정투상도법에 의한 이런 도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7개 방향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진 찍을 때 셀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찍죠. 이걸 사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우리가 정면, 그 다음에 이제 뒷모습이 나오는 배면, 그 다음에 양측면, 그 다음에 위에서 보는 거를 평면, 그 다음에 아래서 보는 걸 저면. 그래서 입체에 관련된 도면은 보통 7개 도면이 최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필요하다면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좀 정확하게 보여주는 도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참고 도면 같은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도면만으로 하자니 너무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사진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제 찍어서 하는데, 이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자기가 직접 찍어서 하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디자인을 전문하시거나 어떤 스튜디오 전문 스튜디오가 아닌 이상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척이 다 맞아야 되고요. 아까 도면처럼 7개 방향, 입체는 무조건 7개, 최소 7개의 도면이 들어가는데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경도 다 지워야 되고요. 축척도 맞아야 되고 정확하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찍은 사진이 모두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최근에는 3D 도면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델링된 파일을 우리가 이제 3D 도면이라고 하는데, 자, 저도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3D에도 여러 가지 파일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호법상 우리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3D 도면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 3D 파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4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IGS가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TP 또는 STEP, 이제 뭐 같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STL, 그 다음에 OBJ로 된 이렇게 크게 5가지의 파일명일 때 3D 도면이 인정이 됩니다. 3D 도면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아까 7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사진이나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찍으려면 우리가 전문 스튜디오에 맡기거든요.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사한테, 저희가 있는 도면사나 아니면 외주를 맡겨서 도면사한테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3D 도면 같은 경우에는 7개 도면, 이런 게 7개 방향에서 찍은 도면이나 사진이 필요 없죠. 이거는 3D 도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확 돌리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3D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할 때는 3D 도면상에 내지만,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로 나올 때는 7개 방향에서 찍은 사진을 뽑아내서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디자인 등록이 되면 디자인 등록 공부 이런 게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 등록 받을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고, 거기에 이제 사진, 도면, 최근에는 3D 도면, 3D 도면은 5가지 파일, IGS, STP, STEP, STL, OBJ, 이 5가지가 3D 도면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 도면이 있으시다면 3D 도면으로 준비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디자인 출원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사진 촬영을 저희가 전문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맡긴다든지, 아니면 그게 좀 힘든 경우에는 도면으로 하게 되고요. 해외에 저도 어떤 고객이 있는데, 해외에 이제 특히 이제 뭐 침대라든지 가구 같은 경우는 사진 찍는 게 제일 좋은데 어렵잖아요. 그럼 대신 이제 사진을 찍는 법을 조금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전문 스튜디오에 맡겨서 그걸 이제 보정을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제 별도로 여러분이 의뢰를 주시면 그걸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뭐 비용이 비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그 7개의 방향에서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고요.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장식이 복잡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3D 도면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주신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런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 등록 시 필요한 출원 서류의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거기에 첨부되는 사진, 도면, 3D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저 위에 이렇게 제 전화 연락처라든지 또 블로그 뭐 여러 가지 연락처가 있으니까 글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릴 거고요. 댓글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댓글, 그다음에 알람 설정 이런 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